도대체 여행이 왜 이렇게 강한 행복감을 주느냐? 벗어나는 경험도 있고요. 또 행복감을 주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양하게 한꺼번에 경험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옷을 사게 되면 옷이라는 소유물이 생깁니다. 이렇게 소유물이 생기는 대상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돈을 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소유물을 샀을 때 경험하는 행복감은 경험을 샀을 때 행복감에 비해서 강도도 약할 뿐만 아니라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신 옷을 놓고 잠깐은 누구랑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옷을 샀는데 너무 예쁘다. 근데 몇 년째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몇 년 전에 다녀온 여행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여행은 인생을 바꿉니다. 어떤 옷은 인생을 못 바꿉니다.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동차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돈으로 경험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행복은 우리 경험의 CV의 길이와 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벌려고 가르쳐야 됩니다. 소유물을 늘리는데 돈을 쓰지 말고 너의 경험을 늘리는데 돈을 써라. 이것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어떤 가르침이라고도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조언해 줄 수 있으실 텐데 딱 하나만, 비법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단일 행동으로는 여행이 압도적으로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많이 주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여행을 조금 더 자주 가십시오. 여행을 가는 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행복감을 주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벗어나는 경험이에요. 뭔가로부터 좀 떨어져 보는 것은 상당한 행복감을 줍니다. 우리 배우자가 친정에 가거나 출장 갈 때 상당한 즐거움을 줘요.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갈 때 상당한 즐거움을 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왜냐하면 약간 벗어나 보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행이 이렇게 벗어나는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행복에도 유리하지만, 사실 다시 그래프로 돌아가서 행복감을 강하게 주는 활동들 중에 저 1사분면에 보시면 걷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놀기가 나옵니다. 뭘 게임을 하든지 아무튼 장난을 치든지 노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말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먹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행은 뭐냐? 걷고 먹고 말하고 노는 거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행복의 종합 선물 세트이거나 일종의 행복의 뷔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형편이 되어야 여행을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점을 좀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여행에 두면 아무리 형편이 안 좋아도 나는 여행 가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모을 수가 있겠죠.